개광천년입니다. 오늘은 좋은 터를 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택, 상가, 사무실 같은 양택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터가 좋은지, 한마디로 명당터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동해물과 백두산, 그만큼 물과 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교과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우리, 그러니까 어느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떠어떠하다, 늠름하다, 씩씩하다, 용맹스럽다, 이렇게 그 지역의 산이 뿜어주는 전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을을 지켜주는 주산, 그것을 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양의 진산은 북한산, 강남 지역은 관악산, 충청 지역은 계룡산, 대구의 팔공산, 이렇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산들은 굉장히 영험한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좋아야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로부터 산은 인물을 주관한다. 산관인. 반면에 물은 우리가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생명수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농경사였죠. 농업용수 없이는 경작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물을 재물로 봅니다. 수관재예요. 산은 인물을 주관하고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과 물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 지역이 좋으냐? 배산임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서는 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터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산과 물은 어떠한 형태로 있어야 되느냐? 나한테 유정하게 다가와야 된다. 자, 유정하다. 이 얘기는 나를 감싸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환포해준다. 이렇게 나를 감싸 안아준다. 그러니까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듯이 나한테 다가와야지 나한테서 멀어져 간다. 나를 배반하고 간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배반하면서 가는 것을 무정하다고 그래요. 이것은 배반이란 뜻과 똑같습니다. 나한테서 등을 돌린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물이 이렇게 환포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배반하면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줄기와 물줄기를 보고 이 터가 좋은지 나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산과 물의 형태를 바탕으로 깔아놓고 맨 먼저 중요시하게 봐야 될 사항은 그 지역이 시운에 맞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시운에 맞느냐? 풍수에서 시운은 20년 단위로 주기가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가 서로 만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2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구운이라는 시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구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구운에는 우주의 축이 남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라면 남쪽에 산이 있어야 되고 북쪽에 물이 있는 지역이
구운이라는 시운에 맞는 터이다. 달리 말하면 북향을 바라보는 지역이 좋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 물이 있는 지역만 좋은 터냐? 그건 아니에요. 그 땅에 생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런데 그 생기는 맥을 타고 흐른다고 그러죠. 생기는 용맥을 타고 흐른다. 그러니까 생기가 흐르는 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운을 보고 지역을 찾는 것을 거시적이라고 한다면 생기가 흐르는 터를 잡는 것이 미시적이겠죠.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동시에 갖춰지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굳이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현장 답사가 필수예요. 이렇게 시운에 맞고 생기가 흐르는 땅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산수와 맞는 좌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좌향이라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이 좌향은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왕기, 생기가 흐르는 방향이 어딘지 이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좌향을 잡을 때는 산과 물의 위치를 보고 여기에 맞는 합국이 되는 터인지 아니면 불합국이 되는 터인지, 그러니까 합국이 되려면 이 시운에도 맞아야 되고 좌향도 맞아야 되고 그 지역의 산과 물이라는 미시적인 조건에 다 합당해야 돼요. 이렇게 시운, 생기, 좌향 이것을 두루 갖춘 터가 소위 말하는 명당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터를 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터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쁜 터를 피하는 방법,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길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나와의 인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지를 피하는 방법, 흉한 것을 피하는 방법, 그것은 곧 불행한 일을 피한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흉한 것이냐? 먼저 어둡고 음습한 터,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터, 귀곡산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양택이라고 말할 때는 이 변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택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택이에요. 그런데 어둡고 음습하고 음침하고 으슥하다. 그런 데서는 무조건 건강부터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 진입로가 이렇게 있는데 더 이상 막혀서 갈 수 없는 이런 곳에 집이 있다.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터의 이력이 안 좋은 곳, 거기 들어가는 족족 망해서 나갔다든지 사람이 죽어 나간다든지 거기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프다든지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봉우리와 산봉우리가 이어지는 사이에 이렇게 고개가 있죠. 고갯마루터, 이런 데는 골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이것을 곡풍이라고 그러죠. 풍을 맞기 쉽습니다.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집, 자, 이것을 팔풍바지 집이라고 그래요.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맞는다. 한여름에 이런 데가 있으면 시원하니 좋죠. 그러나 그것은 휴양삼아 갈 때는 좋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살면 바람을 맞아서 건강부터 해칩니다. 그리고 험한 바위, 절벽, 경사가 급한 곳, 산 끄트머리가 찌르는 곳, 이런 터 역시 안 좋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요. 재물도 셉니다. 그리고 항상 낙석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고목이나 철탑이 있는 곳, 흉악한 형상의 바위가 있는 곳, 뾰족뾰족한 첨탑이 있는 곳, 그리고 가까이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좋은 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